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정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낮이나 밤이나 전기요금 가격 똑같은 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했는데 물가 부담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물가 부담이 없다고요?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 물가 지표는 전기요금 인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2%로 올랐고,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2.5%, 그리고 실제 서민들의 생활 물가와 가장 직결되는 물가가 3.4%입니다. 지금 총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초만 해도 2%, 그런데 계속 오르면서 어느덧 3%를 돌파했는데요. 이런 물가 상황을 보면서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 전반에 도미노 인상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2%인데 2%를 크게 웃도는 3%, 최근 그래프만 봐도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고물가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과 생활 물가 압박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상승에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현 지표상으로는 물가 부담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없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그냥 서민 경제를 무시하고 반도체 종사자들이 성과급 받고 잘 살고 반도체 수출도 좋으니 좋은 것만 보고 좋게 좋게 가자,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번 발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은 낮에 쓰든 밤에 쓰든 거의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저장이 쉽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있고 부족한 시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후 2시에서 저녁 시간대까지, 특히 6시 이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가 전력 피크 시간인데요. 반대로 심야, 새벽에는 오히려 전력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남아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남는 이런 시간에는 싸게,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가격을 차등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미 산업용 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서민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떻나요? 직장인들 중에서는 반도체 종사자에게 부가 쏠리고 있고, 또한 지금 피라미드 구조에서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로 현재 경제를 바꿔놓은 게 지금 정부입니다. 실제 상황은 맞지 않는데 교과서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전력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은 2022년 무려 32조 7천억 가까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면서 2024년, 2025년에는 흑자를 전환했지만 여전히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습니다. 발전 원가보다 전기를 싸게 팔면 결국 적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 채권, 부채로 돌아옵니다. 결국 언젠가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겠죠. 결국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OECD 평균을 보면 OECD 평균이 산업용 요금이 115, 하지만 한국은 122, 그리고 가정용 요금은 OECD 평균 175, 한국은 130입니다. 덴마크 가정용 요금 상당히 높고요. 영국 상당히 높고, 독일 상당히 높고, 일본도 상당히 높고, 미국이 그나마 양호합니다. 한국은 낮은 수준이고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중하위권 수준이 맞습니다. 반대로 산업용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국제경제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일수록 영향력이 당연히 크겠죠. 어쨌든 결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이게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시간대별 요금제인데요. 예를 들어 새벽에는 현재보다 약 2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반대로 피크 시간대는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ESS, 스마트 미터, AI 전력 관리, 히트펌프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즉, 이렇게 전기 요금을 개편하는 것은 단순히 요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물가죠.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을 코스피, 도박판에 취하게 하고요.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국민연금 이용해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지수를 떠받들고 외국인 탈출을 도와주고 있고요. 역대급 도파민에 취하게 하고 나서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기요금은 직접 반영됩니다. 그리고 공장, 물류, 식품, 서비스업까지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체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물가 부담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당장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뜻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은 또 에너지 바우처 형태의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계속 뿌리는 거죠. 누구의 돈으로요? 우리 세금으로요. 자, 오늘 정부는 시간대별 요금제에 대해서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고요. 당장 큰 폭의 인상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기, 스마트 그리드, ESS, AI 전력 관리 이런 관련주도 잘 봐야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물가 부담이 없다면 이런 헛소리는 지금 경제 지표를 보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